자, 오늘 영상은 중학교 때 성적은 그저 그랬지만 고등학교 와서는 제대로 해보겠다, 그런 학생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맘 잡고 열심히 할 생각도 있는데 고등학교 공부는 중학교랑 다르다고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찾아보지만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은 없어서 너무 막막하고, 자, 그런 학생들에게 제가 오늘 고등학교 내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정말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만 듣고 그대로 준비하신다면 성적은 중학교 때랑은 전혀 달라질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은 중학교 때 공부를 못했던 거,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노력이나 지능의 문제,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내신의 핵심이 뭔지, 고등학교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성적이 지금까지 그 모양이었던 거죠. 제가 오늘 고등학교 내신 대비를 위한 정말 핵심적인 2가지 알려드릴 텐데, 첫 번째, 고등학교 내신을 위한 정말 혁신적인 암기법. 수많은 전문가들, 이 학계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정말 가장 확실한 암기법은 바로 이해입니다. 너무 뻔한 소리 아니냐, 암기법이라고 해놓고 왜 이해를 하라고 하냐. 솔직히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만 그걸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공부하는 거 이해하면서 내가 깊이 있게 고민하고 완전히 내 걸로 만들려는 노력 해본 적 없으시죠? 지금까지 거의 그냥 대부분 단순 암기만 해왔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적이 지금까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치렀던 시험들 단순 암기하면 충분히 할 수 있었고, 유형학습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냥 딸딸딸딸 학원에서 주는 문제집들, 학교에서 나오는 문제집들 반복해서 풀기만 하면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왔었거든요. 다들 그냥 그렇게만 공부를 시켰고, 여러분들은 그 환경이 너무 익숙해서 그대로 해왔기 때문에 단순 암기에 익숙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단순 암기를 했을 때 어떻게 되죠? 내일 되면 절반은 까먹고, 그 다음날이 되면 절반을 까먹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했던 거 또 까먹으니까 그 다음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양치기로 반복해서 이걸 극복하려고 하는데, 고등학교 때는 이게 잘 통하지 않죠. 공부해야 될 양도 많고 난이도도 어렵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전화번호 암기하듯이 단순 암기를 했기 때문에 공부를 못했던 거고, 정말 제대로 암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부하는 내용들을 이해하기만 하면 정말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60에서 70% 이상은 자동으로 암기가 되는 그런 기적을 맛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자기화시켜서 내면화시켜서 정말 이해한 내용들은 금방 까먹지도 않아요. 장기 기억 속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시험 임박 기간이 돼서도, 시험 칠 때가 돼서도 한 학기 전에 공부했던 내용들이 생생하게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해를 해야만 암기가 잘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 인간이 가장 무언가를 잘 떠올릴 수 있는 것, 암기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서사와 맥락이 있을 때입니다. 어떤 스토리가 있을 때죠. 그래서 하나의 스토리가 완전히 내 머릿속에 납득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 스토리 안에 있는 각각의 요소들이 쉽게 떠올릴 수 있고 그것들을 기억해낼 수 있기 때문에 암기가 된 거죠. 스키마라고 하는데, 내가 알고 있던 것과 새로 배우는 것들을 연결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하나의 스토리로 내 머릿속에 저장을 해두면, 하나의 개념을 떠올리면 연쇄적으로 다른 지식들이 계속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해를 했을 때에는 오랫동안 기억을 할 수 있는 걸 넘어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다양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흔히들 응용력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한 번쯤은 배웠을 거고 기억이 날 거예요. 2차 방정식 근해 공식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식이 뭐였죠? 머릿속에 막 숫자들이 왔다 갔다 할 텐데 기억이 잘 안 나실 겁니다. 이런 공식들도 단순 암기하면 어디가 A였는지, 어디에 플러스고 어디가 마이너스였는지, 어떤 숫자가 4였는지 그런 것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고, 그게 기억이 안 난다? 자, 그러면 그걸 다시 끄집어낼 수가 없죠. 시험을 치고 있는데 이게 떠오르지 않으면 그냥 틀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해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어떻게 되죠?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배울 때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 중에서 완전 제곱식이라는 게 있었어. 그래서 2차 방정식을 이 완전 제곱식으로 전환을 해서 유도한 게 근해 공식이었구나. 그래서 이 루트 안에 있는 식을 가지고 그래프랑은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다 연쇄적으로 연결이 되고 자연스럽게 식을 유도할 수도 있고, 식이 어떤 의미인지 다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 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린 게 있으니까 그 방법을 찾아보시고, 그러면 이제 암기를 안 해도 괜찮을까? 암기 안 해도 시험 보는데 문제가 없나? 그런 생각도 하실 텐데, 암기 하긴 해야 돼요. 그런데 암기를 언제 하느냐? 시험 임박 기간에 2주, 3주
정도 잡고 바짝 암기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때에도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암기하는 게 아니죠.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이해를 해뒀다면 상당수의 내용이 머릿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걸 제외하고 꼭 암기를 해야 되는 고유 명사들이나 자잘한 것들만 암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암기를 할 때에도 무작정 암기를 하면 뭐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정말 불필요한 것까지 다 암기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정말 놀라운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두잖아요. 뭐가 중요한지도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가 있을 거고 그 핵심을 바탕으로 암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남은 내용들도 암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교 1등들이 시험 범위가 뭐 200페이지, 300페이지 되는데 걔들은 어떻게 다 암기를 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 전교 1등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다 암기를 하는 겁니다. 그 친구들이 암기력의 천재, 머릿수가 너무 비상하고 그게 아니라 그 내용을 이해했기 때문에 수많은 내용, 몇백 페이지 내용을 머릿속에 저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공부에서 가장 중심에 둬야 하는 공부가 무엇인지, 가장 핵심이 되는 공부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뭘 중심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바로 학교 수업입니다. 너무 뻔한 얘기 같죠, 또? 그런데 이것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학교 수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 친구들 거의 없죠. 대부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 하면 뭐죠? 학원 공부 또는 인강, 1타 강사 수업들, 그걸 여러분들은 내 공부의 중심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학원 인강에 의존을 하고 있는 거고, 고등학교 되면서 내용도 어려워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머릿속에 공부라 함은 학원 다니는 것, 각인이 되어 있을 텐데, 이렇게 공부해서는 고등학교 내신에서 절대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고등학교 내신의 출제자가 누구죠? 여러분들 수업 내는 선생님이 내신 출제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수능 출제위원이 직강을 하는 강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 학생들은 그 강의를 너무나 듣고 싶을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은 내신을 출제하는 출제위원의 직강이 매일매일 펼쳐지고 있는데 그 수업을 대충 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내신도 학원에 많이 의존하고 있죠. 우리 동네 저 학원 가면 내신 대비할 수 있는 자료 엄청 많이 준대. 그 학원으로 몰려가서 200개 풀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학원에서 내주는 100장의 자료가 적중률이 높겠습니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강조했던 한마디가 적중률이 높겠습니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거, 필기한 내용들이 정말 내신의 중요한 소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신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는 학원 다니면서 자료 받는 거, 그것보다 학교 수업 열심히 들으면서 선생님께서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부분들, 그것들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내신 성적을 올리는데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수업을 들어야 하는 정말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암기를 위해서는 이해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런데 이 학원 중심의 수업 중심의 공부로는 절대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르는 정보를 일단 습득을 해야겠죠. 그거는 책을 보거나 강의를 듣거나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용을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내버리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 내용이 제대로 이해될 수가 없어요. 그게 완전히 이해되기 위해서는 수업 듣고 책을 읽는 것을 넘어서 혼자서 공부를 하면서 그 내용을 곱씹어보고 생각하면서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지식들이랑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흔히들 공부하는 걸 학습이라고 하죠. 혼자서 익히는 과정,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수업 듣는 것에 집중하고 혼자 공부한다고 해봤자 그냥 학원에서 내준 숙제 푸는 거, 그 정도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공부를 절반밖에 안 한 거고, 선생님이 화려하게 풀면 나도 화려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은 성적이 막 올라가고 있는 그런 착각이 듭니다. 거기서 공부를 끝냈기 때문에, 내면화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적은 좋지 않았던 겁니다. 반드시 수업 이외에 자습시간까지 확보를 해야 한다 라는 건데, 학교 수업이랑 그게 무슨 상관이냐? 학원 수업을 많이 들으면 어떻습니까? 물리적으로 혼자 공부할 시간이 없어져요. 그냥 집에 와가지고 숙제 조금 하다 보면 잘 시간이에요. 시간도 부족하고 잠도 부족하고, 그러면 학교에서 또 집중 못하고 졸다가 학교에서 공부 못했으니까 또 학원 가고,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들은 점차 내신 성적이 안 좋아지고 좀 있으면 정시파이터가 되겠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학교 수업에 집중을 해서 학교 수업 시간에 최대한 빨아먹고 학원은 최소화하고 자습 시간을 확보해서 여러분들의 이해, 능력을 기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 수업 너무 구립니다. 우리 선생님 너무 못 가르쳐요. 학교 수업만으로는 내용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친구들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사교육 이용해야 됩니다. 학원 다녀야 되고 인강 다녀야 돼요. 그래라고 있는 게 학원 인강입니다. 이럴 때에도 최대한 학교 수업에서 뽑아 먹을 수 있는 만큼 뽑아 먹고 그 부족한 것들을 학원이나 인강에서 보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돼 있어요. 하루에 24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최대한 집중해서 암만 못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도 그 선생님이 시험을 출제하기 때문에 거기서 뽑아 먹을 게 있는 거고, 부족한 것만 학원에서 내가 도움을 받는다 라는 관점으로 학원을 이용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학원에서 다닐 때도 명확한 목적의식이 생기겠죠. 아, 나 이 학원 다니면서, 또는 어떤 인강을 다니면서 거기서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배워와야겠어 라는 명확한 목적의식이 생기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학원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최상위권들이 하는 진정한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최상위권들도 학원 다니죠. 인강 다니죠. 그런데 그 친구들은 내가 이 학원이나 인강을 통해서 뭘 뽑아 먹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고 다니는 거고,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러니까 여기 유명하다고 하니까 가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다가 그냥 오죠. 그러다 보면 뭐가 중요한지, 내한테 뭐가 필요한지도 모른 채 하다 보니까 학원을 똑같이 다니는데도 그 학원에서 얻는 것이 다른 겁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혁신적인 암기법, 이해와 수업 시간, 이 뻔한 것만 잘 하셔도 여러분들은 무조건 1등급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암기를 하고 학원 다니면서 학원에서 내주는 문제 푸는 거 눈에 딱 보이고 이걸 하면 바로 성과가 날 것 같은 그런 착각과 환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암기를 하면 바로 문제가 풀어지니까, 유형학습하면 비슷한 문제 풀 수 있으니까 아, 내 실력이 쌓이는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건 환상입니다. 점수가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점수에 올라가는 건 한계가 있고,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제가 말씀드렸던 학교 수업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해하는 것들, 이거는 조금 느려 보이기도 하고 당장 내 실력이 쌓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진 않지만, 이렇게 조금만 시간을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공부를 하면 이게 훨씬 더 확실한 방법, 그리고 월등한 효과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암기에 시간 쏟으면서 너무 요행 발휘하지 말고 차곡차곡 쌓아 나가십시오. 뻔한 얘기 있잖아요. 왕도는 없고 정도가 있다. 정도를 잘 지켜 나가시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자, 이해가 뭔지, 수업 시간에는 또 뭘 듣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막연하실 겁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명확하게 답을 드리기 위해서 만든 게 스터디코드 공부법입니다. 스터디코드 유튜브 채널에 찾아보시면 각 과목별로 무엇을 어떻게 집중해서 이해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방법들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고, 유튜브에서 정보가 너무 많고 찾아보기 어렵다, 스터디코드 홈페이지 들어와 보시면 각 과목별로 서너 시간 분량으로 딱 컴팩트하게 정리한 강의가 있습니다. 그 강의를 보시면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수업 시간에 뭘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지도 아실 수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고등학교 내신 공부법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공부를 하시면서 궁금한 내용들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내신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정말 많이 강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적용을 안 해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면 장담합니다. 시험 임박해가지고 후회하는 친구들 없어질 거고요. 적어도 평균 10점 이상은 성적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내신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 시험이 어떻게 출제될지 출제 경향을 분석하는 겁니다. 기출문제 풀이하고 시험 대비하는 거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공부법이죠. 그런데 유독 내신 공부할 때는 이걸 소홀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데 다들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시험 누가 출제하느냐, 그 선생님은 과거에 어떤 문제를 출제했는가, 그걸 분석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보통 작년도의 기출을 보면 될 거고요. 또는 지금 선생님이 2학년에서 왔다. 그러면 작년에 2학년 때 선생님이 출제했던 문제를 보면 돼요. 물론 그 내용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이 선생님이 대략 어떤 방향으로 문제를 출제하는가, 문제 스타일을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출제하지 않으셨더라도 이 선생님도 작년 기출문제를 참고해서 출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요즘에는 족보닷컴 찾아볼 수도 있고 학교 홈페이지에서 또 제공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우리 학교에 한 최근 3개년에서 5개년 정도의 기출문제를 확보해서 분석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수업 자료들을 끌어 모으는 거예요.
학교 교과서나 부교재, 교과서의 자습서까지 구매를 하시고요. 수업 시간에 진행했던 필기들까지 학교에 따라서 뭐 모의고사가 나올 수도 있죠. 모든 자료들을 끌어 모으는 게 그 다음 단계입니다. 또 선생님이 쓰시는 교사용 문제집이 있다. 그거는 꼭 찾아가지고 풀어보십시오. 출판사에서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기 수월하게 문제 DB를 드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집들도 눈여겨보시고 시험 공부할 때 참고하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료를 우리가 충분히 확보를 했으면 그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답변에도 나왔는데 태연님께서 말씀하셨죠. 수업 잘 듣기. 수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업 임박 기간이 될수록 이 선생님은 교무실에서 출제를 하고 나서 이제 왔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중요한 내용들은 더 강조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눈 똘망똘망하게 뜨고 수업 듣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이 예뻐서라도 중요한 내용들을 조금이라도 더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애쓸 겁니다. 출제자의 직강을 볼 수 있는 수업 시간이다. 그래서 시험 임박 기간이 되면 될수록 수업에 잘 집중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출제 경향 분석했죠. 공부해야 될 거 모았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시는 내용 잘 기록했죠. 요것들이 앞으로 3주 동안 공부의 메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저희가 누누이 강조드렸던 것처럼 선 이해 후 암기입니다. 내신 기간에 또 이거는 바뀌는 게 없어요. 최대한 이해를 해둬야 수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끝까지 암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신 3주 전까지는 학기 초부터 지금까지 진도 나간 내용들을 과목별로 다시 한번 곱씹어보면서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오. 이해할 여유 없습니다 라고 하지만 한 달 반밖에 공부 안 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수학이나 사회과학 개념을 배우는 과목 같은 경우는 개념들을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보고 부족한 것들은 자료들이나 강의를 찾아보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배웠던 지문들을 내가 하나하나 다 독해보면서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머릿속에 넣는 거, 그 작업을 하시고요. 2주 전에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겁니다. 그때 진도 나가는 거 이해하면서 동시에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문제들을 같이 풀면서 유형학습도 하고 암기도 같이 진행하는 게 시험 2주 전에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시험 1주 전, 그때는 시험 범위도 거의 다 나갔을 거고 그냥 암기하고 문제 풀고 내가 암기하지 못한 게 뭐가 있나 계속 체크해보는 거, 그게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내용들은 이번 한 학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배우는 내용을 제대로 다져놨을 때 기말고사에서 배우는 범위들도 쉽게 이해하고 쉽게 암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험에도 다 연결된다고 생각하고 차곡차곡 쌓아두시면 점점 어려워지는 내신을 대비할 수 있는 힘이 될 겁니다. 물론 힘들겠죠. 그래도 전략 없이 무작정 암기하고 들이받았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추가 질문으로 들어온 게 내신 학원 어떻습니까? 내신 학원이 양날의 검인 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시험 자료들, 족보들, 그런 정보를 얻는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채널에 달린 댓글 보니까 학교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학교 앞에 내신 학원 차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라면 내부자의 기밀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보를 얻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 경우에도 사실 냉정하게 보면 어떻습니까? 그 선생님이 출제를 하지 않겠죠. 결국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하고 문제를 푸는 거는 내가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공부하는 시간 자체가 확보돼야 되는 거지, 학원 선생님이 시키는 문제 풀고 학원 수업 듣고 있는다? 그거는 내신 기간에는 적합하지 않은 방식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고1입니다. 저희 학교는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너무 적어요. 시험 범위가 적을 경우에 고득점 받을 팁 알려주세요. 친구들도 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서 대부분 시험 잘 볼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범위가 좁으면 좁을수록 치사하고 쪼잔한 문제가 나올 수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 출제자의 출제 경향을 잘 분석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고1 학생이니까 교육 정책이 어떻게 나왔죠? 서술형이나 고난도 문제 위주로 내신을 평가하겠다라고 했죠. 개념을 정말 깊이 있게 이해했을 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많은 문제 막 푼다기보다는 제대로 다져진 상태에서 부족한 개념이나 능력들을 하나하나 찾으면서 수능식으로 공부하셔야 훨씬 더 고득점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내신 시험 범위도 안 나갔는데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위가 나간 데까지 일단 이해를 하시고, 진도가 나가면 그날 바로 복습을 하면서 개념 이해를 하면서 문제풀이 암기를 하시면 되는데, 팁을 드리면 시험 3주 전부터 계획을 세울 때 학교 시간표를 참고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오늘 국어 수업을 들었다? 배운 내용을 그날 바로 내신 공부까지 마친다는 관점으로 내신 계획을 세우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전교 1등들은 그 엄청난 양의 시험 범위를 어떻게 암기하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신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암기를 한다고 했는데 뭔가 다시 확인해 보려고 하면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고 계속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그런 느낌을 드실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이 암기에 대한 그 관점을 완전히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영수 과목별로 제가 어떻게 암기를 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 텐데, 제가 알려드린 대로 암기 전략을 잡고 공부를 하신다면 똑같은 시간을 투자하고 공부를 해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내용 그리고 성적 결과는 드라마틱하게 달라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공부 효율은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암기를 해야 하는가? 먼저 이 한마디만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성실함만으로 접근하면 고등학교 내신은 망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의외의 답변이죠. 당연히 공부를 할 때 성실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내신은 성실하게 암기를 해야 고득점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의문이 드실 텐데, 기본적으로 공부에 성실성이 깔려 있어야 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중학교 내신과는 달리 고등학교 내신은 성실성만으로 무작정 단순 암기로 접근하면 절대 좋은 결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내용은 공부할 것도 너무나도 많기도 많고 여러분들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최상위권들은 기억력 한계 없이 다 그걸 암기해서 그게 가능한 거냐라고 의문이 드실 텐데, 최상위권들 역시 여러분들처럼 기억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걸 그냥 인정한 거예요. 아, 나는 이 많은 내용을 어차피 암기할 수가 없어. 내가 공부할 양은 너무나 많아. 이걸 인정하고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공부에 임했다는 게 여러분들과 차이점입니다. 일단 보통 학생들 어떻습니까? 이번에 내신 공부 한번 잘해봐야겠다 마음을 먹으면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시험 범위 차근차근 보면서 하나하나 머릿속에 집어넣기 위해 애를 씁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하는 착한 학생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해야 할 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 암기하기조차 사실 어렵고요. 그리고 또 어제 공부를 했는데 오늘 다시 펴보면 어제 어디까지 봤지? 내가 분명히 10페이지까지 다 암기한 것 같은데 7페이지도 내용이 기억이 잘 안 나.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자, 반대로 최상위권 1등급들은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부분에서 시험이 나올지 그것을 파악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쏟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내용을 암기하는 거죠. 자, 이걸 저희는 기둥과 잔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내가 암기해야 되는 핵심이 무엇인지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가지를 쳐 나가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암기해 나가는 겁니다. 뭐가 시험에 나올 건지 내가 알면 내가 공부를 잘했지. 그건 최상위권들이라서 가능한 거 아니냐? 지금 시간이 급한데 곧 내신인데 그거 볼 시간이 어딨냐? 자, 그런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략을 세우지 않고 어떤 것이 중요한지 파악하지 않고 드립다 암기를 했을 때 어떻습니까? 금방 머릿속에서 그 내용이 날아가 버립니다. 자,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단순 암기한 내용은 금방금방 머릿속에서 휘발됩니다. 처음에 그냥 암기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보이겠지만 결국은 그게 시간을 4배, 8배까지 더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중요한 것들을 먼저 파악한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내용의 맥락을 이해하면 내가 딸딸딸딸 암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의 60%에서 70% 이상은 머릿속으로 자동으로 암기가 되고 심지어 그 내용은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계속 보지 않더라도 쉽게 떠오를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자잘한 20%에서 30% 정도만 추가 암기를 하면 되는 거죠. 길게 봤을 때는 이렇게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걸 집중적으로 암기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자, 이거는 사실 암기에만 도움되는 게 아니에요. 올해 고1부터 어떻습니까? 내신에서 서술형 평가가 더 많아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 문제들은 단순 암기로는 절대 안 먹힙니다. 내용을 이해하고 뭐가 중요한지 이런 핵심을 먼저 파악을 해두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고난도 킬러 문제 그리고 서술형 문제까지 풀이를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이게 핵심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뭔지 파악할 수 있으면 내가 애초에 공부를 잘했지. 내가 그걸 못해서 공부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할 텐데 이건 선후 관계를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못했던 이유가 이해를 하지 않고 뭐가 중요한지 생각하지 않고 출제자라면 어떤 문제를 출제한지 생각하지 않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공부가 더 힘들고 공부한 내용이 머릿속에 저장되지 않고 날아간 겁니다. 반대로 내가 어떤 내용을 공부하던 이해를 하고 뭐가 중요한지 파악한다라는 관점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최상위권은 지금의 최상위권이 된 거예요. 그들도 시작은 똑같았어요. 그렇지만 공부하는 방식, 공부를 바라보는 그 관점, 어떤 순서로 공부를 할지 그런 전략이 달랐을 뿐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못한 거 여러분들의 잘못 아닙니다. 아무도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죠. 그냥 학교 보내놓고 학원 보내놓고 문제 풀면 돼, 암기하면 돼. 사실 중학교 때까지도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왔을 거고, 자, 이런 상태에서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똑같은 방식으로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이런 전략을 몰라서, 방법을 몰라서 무너지는 친구들, 포기하는 친구, 좌절하는 친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 스터디 코드에서도 이렇게 과목별로 공부 전략이나 방법들도 연구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번 내신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도 1등급 되는 거, 최상위권으로 올라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당장 내가 지금 급한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과목별로 뭐가 중요합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국어, 영어, 수학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학부터. 수학의 핵심은 어떤 문제에 어떤 개념을 가져다 쓰느냐, 이것이 수학 공부의 핵심입니다. 자, 스터디 코드 말로는 가져다 쓰기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내신 공부의 핵심이 뭔가요? 저 문제를 드립다 암기하고 시험 범위에 있는 문제를 반복해서 풀이하는 게 여러분들 공부의 중심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무작정 성실하게 문제만 집중해서 푼다? 자,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시험 범위에 있는 문제 모두 다 스스로 풀어보십시오. 자, 풀면서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풀기는 푸는데 약간 개념이 아리까리해. 이게 맞나 틀렸나 모르겠어. 이런 문제들을 체크를 해두시고요. 문제를 채점을 해봤을 때 또 틀린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자, 요 두 가지, 내가 맞았지만 애매했던 문제들 또는 답이 틀렸던 문제에 대해서 해설지를 보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분석해야 될 것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문제에 어떤 개념이 쓰였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개념에 어떤 원리가 쓰였느냐, 이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기록을 해두시고,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었다면 이 문제를 베이스로 내가 틀린 문제들을 오답 정리하고 그 문제를 반복해서 풀이하면서 공부를 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공부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늘어납니다. 개념을 가져다 쓰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개념을 가운데로 두고 내가 틀렸던 문제들, 맞았지만 애매했던 문제들을 그 개념 중심으로 다시 재배치를 해보는 겁니다. 개념을 중심으로 시험 범위에 있는 문제들을 그룹화시키고 그 문제들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떻습니까? 문제의 수는 너무 많지만 개념은 이번 시험 범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틀렸던 문제들 중에 사용되었던 개념들을 메인으로 두고 이걸 기둥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문제들, 그 쓰였던 개념 중에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원리들, 이런 것들을 잔가지로 붙여가면서 암기를 하고 문제를 머릿속에 넣는다면 과거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수학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작정 모든 문제를 머릿속에 때려박는 게 아니라 내가 틀린 문제들, 잘 모르는 문제들 중에 그 문제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개념이 쓰였는지 그 개념을 중심으로 두고 암기하는 것, 이렇게만 바꿔도 여러분들의 수학 공부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바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국어입니다. 자, 국어는 비문학과 문학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의 핵심은 이 함축 의미와 표현 방식이 문학 공부의 기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문학 같은 경우는 작가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를 대놓고 얘기하지 않죠. 빙빙 둘려서 다양한 표현 방식, 표현 기법을 활용해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걸 기둥으로 두고 다양한 것들을 암기하는 겁니다. 일단 이것도 시험 범위에 있는 모든 문학 지문을 혼자서 읽어보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 자습서와 해설지를 보면서 이 작품을 통해서 작가가 나한테 전달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표현 방식을 사용했는지 그것들을 메인으로 두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주셨던 필기나 자습서에 나와 있는 정리 내용들을 보면 모든 내용이 이 표현 방식과 함축 의미와 연결이 될 겁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공부할 작가는 누구고 이 작품의 시대 배경은 뭐고 무슨 법 하면서 그냥 머릿속에 그냥 다 집어넣었을 겁니다. 자, 근데 그것을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 방식을 썼구나, 이런 시대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구나, 이 작가는 이런 표현 기법들을 주로 썼구나, 이런 표현 기법을 썼던 게 이 시어이고 그래서 이 시어가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 방식과 함축 의미, 이것들을 메인으로 두고 자잘한 내용들을 연결시켜 가면서 암기를 하는 게 문학 공부의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공부를 해야 어떤 문학 작품이 출제가 됐을 때 여기 핵심은 이거였어. 그리고 나머지들을 떠올리면서 문제를 풀이할 수가 있을 거고, 이 메인을 잡고 연결해 나가면서 암기를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암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비문학. 비문학은 문학처럼 뭔가 말을 빙빙 둘러서 하지 않죠. 전달하고자 하는 이 정보가 무엇인지 그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비문학도 일단 시험 범위에 있는 모든 지문들을 혼자서 읽는 것이 첫 번째고요. 혼자서 다 독해를 한 이후에 해설지나 필기를 보면서 정보 구조도라는 것들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거기에서 각 단락이 담고 있는 정보의 핵심이 무엇인지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들이 자습서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설지에 나와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이 글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핵심이 요것이구나. 그것들을 머릿속에 넣고 그걸 기준으로 또 선생님의 필기나 자습서에 정리된 내용들을 보면 다 또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그냥 다 암기하고 그냥 문제만 드립다 풀면서 이 지문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 하는 게 아니라 이 글에 담고 있는 정보가 이거구나 라는 것들을 가운데 두고 거기와 연결을 시켜 나가면서 자잘한 필기 내용들을 암기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영어입니다. 영어 공부의 핵심은 문장 성분입니다. 자, 이게 뭐냐? 영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영어 문장을 한글말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 해석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능력이 문장 성분이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것들을 어떻게 구분해내느냐라는 건데, 이걸 위해서 필요한 어법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는 것, 그것이 영어 공부의 기둥이다. 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먼저 국어랑 마찬가지로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교재, 부교재, 모의고사 지문들을 혼자서 다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이때 내가 해석이 잘 안 되었던 문장들을 잘 체크를 해두시고요. 그런 다음에 해설지랑 비교를 해보면서 해석이 어려웠던 거, 해석이 틀렸던 문장들을 중심으로 각 문장들을 내가 왜 해석하지 못했는지를 분석을 해보십시오. 자, 그럴 때 핵심이 뭐죠? 내가 이 해석하지 못한 이 문장의 문장 구조를 왜 파악하지 못했을까? 어떤 어법적 지식을 내가 알지 못했나? 문장 성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막혔던 문장들을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그 안에 관련되어 있는 문장 성분 어법에 관련된 정보들을 머릿속에 넣고 암기를 하는 겁니다. 영어 내신은 통암기가 기본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 어차피 고등학교 때는 이 모의고사 지문까지 다 포함하고 부교재 지문까지 다 포함하면 엄청나게 많은 양들의 지문들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암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애초에 불가능한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런 아이들은 모든 문장을 문장 성분을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보면서 해석되지 않는 문장들을 문장 성분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런 문장들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둔다면 그것들이 또 변형해서 출제되었을 때도 충분히 맞출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공부하면 시간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이거 언제 내가 다 국어고 영어고 지문 다 분석해보고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모의고사 보면 어떻습니까? 영어 모의고사도 지문이 수십 개가 됩니다. 이렇게 하루에도 여러분들은 수십 개의 지문을 풀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 있습니다. 시험 범위에 있는 그런 지문들 한번 집중해서 분석해보고 해석하고 그 내용들 중에서 내가 부족한 약점을 찾아내는 것, 여러분들 내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기둥을 잡고 장가지를 중심으로 암기하는 것들, 시험 2주 전까지는 촉박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거고요. 시험 1주 전, 시험 전날 이런 기간에는 이렇게 할 여유가 없죠.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무작정 암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이번 내신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지만 그 내용이 시험 기간에 떠오르지 않았던 이유는 이런 전략 없이 무직성으로 성실하게만 암기했기 때문입니다. 전략을 갖고 접근을 한다면 같은 노력으로도 같은 성실성으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전교 1등, 1등급 친구들 머리가 비상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엄청난 성실성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렇게 전략을 갖고 접근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힘들었던 거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모르고 무작정 노력했더니 결과는 안 나오고, 그래서 좌절하고 노력에 배신당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달라지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스터디 코드를 통해서 방법을 알았고 방법을 바꿨기 때문에 성적도 분명히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고, 다음 영상에서는 시험 임박 기간에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흔들릴 때 도움이 되는 영상, 그리고 시험 D-1일 시험 하루 전에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까지 설명드리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
고1 국어 내신 인강으로 가능할까요? 내신 대비 학원을 보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처음 보는 고등학교 내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될지 막막하고 막연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로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인강을 선택하거나 학원으로 가거나 하면서 어딘가에 의지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이 내신의 출제자가 누군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능 출제자가 동네 학원에서 직강을 한다라고 하면 학부모님들, 학생들 때로 몰려가서 그 수업 들으실 거잖아요. 자, 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신의 출제자 누군가요? 학교 선생님입니다. 이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 선생님이 이 내신 문제를 출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신 출제자가 내는 문제를 누가 예측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인강 선생님들 물론 개념 설명 잘 해주시겠지만 우리 학교의 이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낼지 그 선생님이 예측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못할 겁니다. 동네 내신학원 유명하다, 뭐 적중률 높다, 자료들 많이 보내준다 라고 하는데, 동네 내신학원이라고 한들 그 선생님이 내신 출제자의 이 직강을 직접 수강한 적이 있을까요? 이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낼지 그 동네 학원에서도 예측할 뿐입니다. 과거에 냈던 그 족보들을 확보해서 예측할 뿐이에요. 자, 그런데 요즘에는 족보 같은 거 학원 안 가도 충분히 다 확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우리 학교 내신 족보 다 다운받을 수 있고 학교 홈페이지에서도 요즘에는 과거 기출 문제들을 공개합니다. 자, 그러면 내신을 잘 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동네 학원에서 내주는 자료들 드립다 많이 푸는 것도 아니고요. 학교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거예요.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강조하는 내용들, 학교 선생님이 내주는 자료들,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같이 공부했던 문제집들, 그것들을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학원에서 잘 풀어주고 잘 해석해주고 내가 모르는 부분을 잘 도와준다, 그런 경우라면 학원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 무작정 동네 학원 가면 잘 되겠지라는 관점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학원에 의지하게 되고 학원에서 주는 문제 풀다가 정작 학교에서 꾸벅꾸벅 졸죠. 학교 내신 임박할수록 선생님이 강조하는 내용이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선생님들도 사람이에요. 시험 문제 막 출제하다가 수업에 왔어. 자, 그러면 내가 시험 출제했던 내용들이 머릿속에 삼삼할 텐데 그 내용들을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학교 내신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출제자의 직강, 출제자가 중요하다고 하는 내용, 출제자의 필기, 이게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고 그걸 도와주는 요소로 동네 학원이나 다른 자료들을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내신을 정말 인강이나 이 동네 학원에 의지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래서 아직 업로드 안 한 영상이 있는데, 과학고 출신의 포항공대를 재학 중인 학생이랑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친구 학교에서는 시험 기간이 되면 학생들이 학원을 안 나온대요. 오히려 평소에는 학원을 다니다가 시험 기간을 되면 학원을 안 나오고 혼자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친구들은 안다는 거지. 학원에 그 시기에 의지해봤자 아무 소용없고 학교 수업 시간에 나오는 내용들 내가 혼자서 깊이 있게 암기하고 문제 반복해서 풀면서 공부하는 게 성적 올리는 지름길이라는 걸 그 친구들은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내신 기간이 되면 학원을 가죠. 학원에 의지해서 자료 주니까 그 자료 풀어봐야 되니까. 그러면서 학교 수업을 놓치면 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신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을 더 확보하고 학원이랑은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자, 여기 이준호 선배님께서 오셨네요. 현재 고3인데요. 경험자로서 내신은 무조건 학교입니다. 솔직히 학교 수업 제대로 듣고 숙제 잘하면 80점 나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 학교 수업만 잘 들으면 내신은 그냥 따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내신이 입시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수시로도 많은 대학들에서 선발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신 잘 봐야 되는데 내신 잘 보려면 학교 공부가 메인이다. 학원 다니느라 학교 공부 등한시하는 학생들 치고 공부 잘하는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아시겠죠? 내신에는 중요한 과목과 그렇지 않은 과목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버려도 되는 과목이 있습니다. 내신 하루 전 어떤 과목을 버려도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과목을 다 잘 보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그럴 여유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고 더 봐야 되는데 내가 못했는데
그런 상황들이 항상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당장 시험은 내일인데 해야 할 과목은 여러 개, 공부할 교재도 많고 뭘 보려야 될지 어떤 것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너무 막막할 겁니다. 사실 들어보면 정말 너무나 기본적인 겁니다. 당연히 국영수가 중요하죠 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험 임박 기간이 됐을 때 수많은 학생들이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해가지고 시험을 날려버리는 경우도 제가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국어랑 미술 두 과목 시험 봅니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국어가 중요하죠.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막상 그 상황에 미술은 교과서 한 5장 암기를 하면 된대요. 국어는 시험 범위가 뭐가 있죠? 교과서가 있고요. 부교재가 있고요. 모의고사도 있고요. 선생님이 내주신 인물들도 있고요. 이성적으로는 국어가 더 중요한 거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손은 금방 끝낼 수 있는 미술로 향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계획은 그럴싸하죠. 이건 금방 끝낼 수 있으니까 빨리 보고 국어 봐야지. 그런 생각으로 미술을 먼저 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하면 몰라. 그런데 중요하지 않은 예체능 과목들을 공부를 딱 끝내고 나니까 벌써 밤이 늦었네. 너무 피곤해. 잠깐만 쉬었다가 할까라고 딱 엎드리는데 눈 떠보면 어떻습니까? 벌써 아침이 됐네. 잠들지 않았더라도 중요하지 않은 과목들 먼저 딱 공부를 하고 그럼 너무 졸려. 그럼 국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하고 중요한 과목 공부하는데 꾸벅꾸벅 졸다가 집중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국어랑 수학 집중해서 공부를 했어. 자, 그런데 딱 1시간만 있으면 내가 이거 국어 시험 범위 다 보고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한 번쯤은 여러분들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미술은 90점, 100점, 국어는 한 60점 나왔어. 평균 내면 70점, 80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망한 겁니다. 시험 당일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여러분들은 중요한 과목들을 최우선 순위로 완벽하게 다 공부하는 게 1순위입니다. 그게 다 끝난 다음에 덜 중요한 과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 투자해야 결론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국어 시험 범위 내가 다 못 봤다. 최대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국어를 먼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학교 가는 길에도 국어를 보고 시험 치기 직전까지 국어를 보고 미술은 국어 다 치고 나서 쉬는 시간에 10분만 보고 치는 거예요. 미술은 빵점 받더라도 국어를 80점 이상 받아놓는 게 국어 60점 받고 미술 100점, 90점 받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대학에서 보는 건 여러분들 주요 과목 점수가 60점이냐 80점이냐 90점이냐 그걸 보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과목 보면서 거기에 시간을 쏟느라 중요한 과목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래도 평균 점수 높으면 좋지 뭐. 기분은 좋지. 자, 그런데 은미체를 아무리 좋은 점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국영수 과목이 높지 않으면 절대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과목에 힘을 쏟아야 되느냐? 상위 20개 대학 정도를 조사를 해봤을 때 대부분의 대학은 국영수 이 세 과목과 문과의 경우에는 사회 과목, 이과의 경우에는 과학 과목을 주로 많이 반영을 합니다. 예체능의 경우에는 반영 비율이 아주 낮거나 심지어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영하지 않는 과목은 100점을 받아도 입시 결과에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거꾸로 빵점이더라도 입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당장 내일 어떤 과목에 시험이 있습니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또는 과학 그 과목부터 그냥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어도 보고요. 과학도 보는데요. 저희는 영어랑 수학 하루에 치는데요. 더 반영 비율이 높은 과목을 우선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때 우선순위는 어떻게 나누느냐? 단위수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일주일 시간표를 봤을 때 그 수업이 일주일에 몇 번 들었느냐 이걸 단위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시에서는 성적을 평가할 때 이 단위수라는 것들을 기준으로 단위수가 높은 과목은 더 높은 가중치를 두고 단위수가 낮은 과목은 더 낮은 가중치를 두고 반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과목이 일주일에 3번 들었다. 그러면 수학의 단위수는 3인 거고요. 물리 과목이 일주일에 2번 들었다. 그러면 그 과목은 단위수가 2인 겁니다.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중요한 과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내일 시험 보는 과목이 국영수사과에 다 해당된다. 자, 그러면 둘 중에 단위수가 높은 과목이 더 중요한 과목이다 라는 것을 인지해 둔 상태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국영수사과는 대학에서 거의 대부분 반영을 합니다. 우선순위가 낮더라도 어느 하나를 버려버리면 입시에 타격이 있다는 것들을 머릿속에 일단 인지를 하시고 둘 다 잘 보는 게 가장 베스트겠지만 정말 임박 기간에 너무 급하다, 공부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럴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더 단위수가 높은 과목에 투자하는 게 더 나은 성적표를 받으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제가 국영수사과 다 퉁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내가 목표하는 대학이 명확하다면 평소에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의 입시 전형들을 한 번쯤은 분석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찾아보면 충분히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찾아보고 공부를 하면 훨씬 더 전략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고, 이런 영상들을 굳이 보지 않더라도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갖출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애초에 그냥 다른 것들 다 버리고 중요한 과목들만 공부하면 안 됩니까? 왜 안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인드 측면입니다. 덜 중요한 걸 버린다는 마인드, 너무 전략적이고 똑똑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냉정하게 전략적으로 분석이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했을 때인데, 보통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기저에는 전략적이라는 핑계로 조금이라도 공부하기 싫은 그런 나태한 마음들, 그게 깔려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체능 버려야지 라고 시작했다가 그냥 과학 버려야지, 사회 버려야지, 국영수 중에 그냥 수학 위주로 해야지, 계속 하나씩 조금이라도 덜 중요한 건 버려야지 하면서 결국은 수많은 것들을 버리는 상황에 오게 될 거예요. 마인드 굉장히 중요합니다. 3년 동안 끝까지 공부를 하려면 한자라도 더 공부해야지라는 관점으로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이 그나마 놓치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지, 애초에 버려야지라는 관점으로 하다 보면 다 버릴 수 있다. 두 번째는 요즘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생기부, 숫자로 기록되는 성적뿐만 아니라 정량적으로 여러분들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요즘에 학생부 종합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 수능 전형에서도 생기부의 요소들을 반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과목들을 포기했을 때 실제 여러분들의 평가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요 과목 점수가 다 똑같아요. 자, 그런 경우에 다양한 생기부의 요소들도 보겠지만, 대학에 따라서는 중요하지 않은 과목들에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평가하는 대학들도 있고, 어떤 태도로 학교 공부에 임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학교 생활을 내가 정말 충실하게 잘했다라는 것들을, 다양한 과목들을 잘 대비하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를 위해서라도 모든 과목들을 포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내일 시험인 이런 급박한 상황에만 적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임박 기간에 와서라도 정신 차리고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보겠다라는 여러분들을 위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미리미리 다 잘 준비하셔서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당장 몇 시간 후에 시험 보는 친구들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어떤 과목에 집중해야 될지 전략적으로 잘 판단을 하시고요. 마지막까지 누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냐가 1점, 2점, 1등급, 2등급을 바꿉니다. 내신 정말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판에 공부한 게 시험 문제에 1개, 2개 나올 겁니다.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적을 조금이라도 올려두면 이 활동으로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고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후회 없이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자, 그러면 화이팅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영상 보고 있을 시간이 아닙니다. 이 제목 썸네일을 보고 들어오셨다면 아마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일 텐데 지금 유튜브 보고 있으시면 어떡합니까? 이 시점에 아마 많은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서 어차피 지금 내가 견적 내보니까 지금 내가 독하게 해본다고 좋은 성적 못 받을 것 같은데, 공부를 하고 나서도 성적이 안 나오면 나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이 정도 하고 그냥 오늘은 그만할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이 쉬고 싶은 열망들이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합리화 귀신들이 몰려오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영상까지 아마 보게 되셨을 텐데, 자, 이 영상을 보셨다면 그래도 그나마 포기하는 게 조금은 찜찜하실 거예요. 제가 오늘 저희 스터디 코드 스타일대로 왜 여러분들이 포기하면 안 되는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잘 받아야 좋은 대학 가니까 그런 뻔한 꼰대 소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정신이 번쩍 드는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이 영상 빨리 보시고 공부로 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신 시험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뜬금없이 뭔 본질이냐라고 할 텐데, 이걸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파악을 하시면 왜 지금 공부를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납득이 가실 겁니다. 내신은 어떤 시험입니까? 시험 범위라는 명확한 미션이 있고요. 또 시험 기간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마 몇 날 며칠까지 얼마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는지를 계산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신을 잘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주어진 시험 범위라는 명확한 미션을 시험 기간까지 여러분들이 잘 해내면 됩니다. 이걸 잘 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질적으로
공부의 전략, 계획을 잘 세우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방법론을 정립하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명확하게 파악해서 시험 기간까지의 전략과 계획을 명확하게 세우고 공부를 하는 것.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전략과 계획대로 양을 채우는 겁니다. 이렇게 명확한 미션과 기간이 주어졌는데 그걸 안 하고 미루고 자버린다? 또는 아무런 계획 없이 일단 손에 닥치는 대로 무지성으로 공부를 한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이번 내신 결과는 어떨까요? 당연히 좋은 결과가 안 나오겠죠? 공부를 하게 만들어준다고 해놓고 뭐 이런 당연한 뻔한 소리 하느냐, 뭐 이게 갑자기 꼰대 소리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내신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빼고 생각을 해봅시다. 명확한 미션, 그리고 명확한 데드라인. 이걸 잘하기 위해서 방법과 전략, 메타인지로 나를 분석하고 미션의 양을 완벽하게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자, 이거는 내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맞닥뜨리는 많은 과제들이 다 비슷한 속성을 가집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를 졸업하고 나중에 뭐 사회에 나가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나요? 자, 그것도 마찬가지로 목표하는 일을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지어야겠죠. 대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과제를 하나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확한 미션과 데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전략을 잘 세우고 최선을 다해야겠죠.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대회가 뭐 월드컵이니 올림픽이니 무슨 대회가 있을 거면 그 대회라는 명확한 데드라인이 있고 훈련해야 하는 명확한 훈련량이 있을 겁니다. 뭐 가수입니까? 콘서트를 준비해요. 콘서트라는 명확한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공연을 합니까? 공연이라는 명확한 데드라인이 있고 그때까지 내가 부족한 것들을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훈련을 하는 것. 뭔가를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당연한 프로세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내신 공부는 단순히 그냥 당장에 눈앞에 있는 내신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힘을 길러내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런 훈련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까? 정말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그 과제를 해나가면서 어떤 힘든 일이 눈앞에 왔을 때 그리고 내가 해야만 하는 일들이 내 눈앞에 닥쳤을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 지금 이 기회에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돋기도 별로 없고 끈기도 별로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수험생활 때 내신을 대비하면서 밤을 샜던 그런 일들, 수능을 준비하고 학교 과제를 하면서 수많은 포기의 순간에서 포기하지 않고 이겨냈던 그 경험들,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한 번 노력했던 것들이 다음에 더 큰 노력을 불러오고 한 번 참고 인내했던 것들이 다음 시험에서는 내가 더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 힘으로 다가왔었고 그런 성과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하면 되겠구나. 어려운 일이 왔을 때에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자신감이 쌓였고 대학교에 와서 시험 공부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밤샜던 것처럼 그때 내가 진짜 독하게 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제가 지금까지 사회생활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데 큰 자산이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런 힘이 수험생활 때 굉장히 트레이닝이 많이 됐던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내신이라는 고통스러운 순간, 지금 당장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시기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한다면 어떤 기회보다 나 스스로를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좋은 훈련이 될 겁니다. 제가 느꼈던 그런 감정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번 해볼 수 있는 놈이구나 라는 스스로에 대한 긍정,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맛봤으면 좋겠어요. 내신 성적 물론 중요합니다. 수시로 대학 잘 가는 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그건 표면적인 목표일 뿐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목표일까지 최선을 다하는 경험을 통해서 나의 습관을 만들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번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이런 힘든 걸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나? 난 왜 항상 포기해 왔을까? 자, 그런 생각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번 기회에 바꾼다. 나의 안 좋은 습관과 인내력을 바꾼다 라는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십시오. 적당히 하고 포기를 한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그런 관성대로 어떤 미션이 눈앞에 주어졌을 때 계속 적당히 하고 포기하는 습성이 본성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반대로 이번 내신 조금 힘들었지만 나의 방법과 전략을 점검하고 내가 부족한 것들을 잘 파악해서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봤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게 지속돼서 성인이 돼서도 그렇게 살아갈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되겠죠. 견뎌본 경험, 그런 것들이 쌓여서 자신감, 자존감을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이고 스스로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감정을
쌓아줄 겁니다. 자, 물론 이게 뭐 100%다 그렇지는 않을 수 있죠. 사람은 충분히 바뀔 수 있고 학창 시절에 건성으로 하다가 성인이 돼서 자기가 원하는 일에 몰입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학창 시절에 성실했다고 또 성인이 됐다고 무조건 그런 건 아닙니다만, 확률적으로 학창 시절에 이런 능력을 훈련시켜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그럴 확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너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실제로 저희 스터디 코드 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면 수많은 어른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이 영상을 만약에 학부모님들께서 보고 계시다면 성인의 입장에서 이런 경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미 저희 스터디 코드의 다른 영상에서도 비슷한 댓글들을 선배님들이 많이 달아주셨어요. 고등학교의 공부 경험, 나를 이겨냈던 경험이 자존감을 높여주고 대학 공부에도 도움을 줬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할 일에서 도망가면 자기 혐오가 생기고 이겨내면 자기 인정을 하게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수많은 직장인들이 어른이 돼서 갓생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데 그 습관을 바꾸는 게 너무나 어려워서 내가 왜 그럴까 돌이켜보니 수험생 때부터 쌓여온 습관이었다 라고 댓글을 남겨준 선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이 내신 공부, 그냥 성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습관, 평생 쌓아나갈 그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거고, 여러분들이 사소하게 여기고 또 포기하고 했을 때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계속 쌓여서 어차피 나는 어려운 순간에 포기하는 사람, 어려운 미션이 주어졌을 때 해낼 수 없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인지하게 될 거예요. 그것만큼 불행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났을 때 아까 앞에서 댓글로 소개해드렸던 그런 선배들처럼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어른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간절하게 돌아오고 싶은 지금 그 학창시절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시기에 후회를 남기지 않고 최선을 다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먼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는 어떤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어떤 일이든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일이더라도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어느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기 싫은 일들, 내가 힘든 일들을 해야 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항상 즐겁고 좋아하는 일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고비마다 계속 도망치고 포기한다면 여러분들은 미래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졌을 때 그 기회가 제대로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성과나 성취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성적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머리나 그런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 습관의 문제입니다. 이번 내신 성적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치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 주어졌는데 그걸 힘들다고, 내가 잘 못할 것 같다고, 해봤자 안 될 것 같다고 이런 핑계로 계속 미루고 포기하고 안 해버리는 그런 습관을 몸에 남기지 마십시오. 그 힘듦도 100%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한번 몰입해서 경험을 해보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면서 실패하는 경험도 해보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여러분들을 단단한 성인으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평범한 일상들이 쌓이고 쌓이면 비범해지고 우리는 그걸 위대하다고 한다 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지금 힘든 내신 공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일상일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였을 때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지금 너무나 포기하고 싶을 겁니다. 정말 하기 싫을 겁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끝도 보이지 않고, 한다고 내가 잘 볼지도 모르겠고, 몸은 너무 힘들고 졸리고 스트레스 받고, 못 보면 어떡하나, 이거 내가 지금 한다고 내가 대학 잘 가겠나, 모든 합리화가 쏟아지면서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10분만 더 하고, 그렇게 포기하고 싶을 때 한 문제만 더 보고, 그렇게 포기하고 싶을 때 한 장만 더 보십시오. 그렇게 조금씩 버텨낸 경험들이 이번 시험을 계기로 다음에는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그 힘을 쌓아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의 성적 역시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물론 당장 눈앞에 시험 성적이 드라마틱하게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적당히 하고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을 포기해버린다면 여러분들은 성적만 잃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도 여러분들 모르게 일씩 쌓아가는 겁니다. 시험 못 볼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한다면 성적은 물론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 감정은 일씩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꿀 거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삶을 긍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게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래도 싫다. 못해 먹겠다. 포기하고 싶다. 자, 그러면 이거 다 떠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순간 여러분들의 마지막 경험입니다. 이 다음 시험 또 있는데요? 아닙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마지막 하루고요. 지금 내신 시험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시험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마지막 순간들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수험 생활이 끝난 이후에 지금 시기를 돌이켜봤을 때 그때 내가 인생을 좀 너무 낭비한 거 아닌가? 좀 더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좀 살아봤으면 어땠을까?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학창 시절의 이 시간들, 이 경험들, 한 번 한 번 쌓여가는 내신 시험에 대한 경험들, 내신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는 유일한 하루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난 이후에 후회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너무 하기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모든 걸 쏟아부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번 시험만이라도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몰입해 보십시오. 그것만이라도 학창 시절을 돌이켜 봤을 때 그래, 내가 그때 뭐 성적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정말 그 뜨거웠던 그날 밤 하루가 있었지 라고 추억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시간을 보내보면 그게 100% 고통만으로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그 시간들이 묘한 만족감을 여러분들에게 줄 겁니다. 그런 만족감과 성취감, 행복감들이 여러분들을 정말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정말 이번 시험만큼은 지금 포기하지 말고 당장 유튜브를 끄고 조금만 더 해보십시오. 1시간만 더, 조금만 더 버텨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면서 느낀 것들 또는 내가 이번 시험을 어떻게 보내보겠다 여러분들의 각오를 이 댓글로 남겨두시고 스스로와 약속한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시험 다 끝난 이후에 내가 정말 그때 다진 대로 잘 했는지 한번 돌이켜보고 잘했다면 스스로를 토닥토닥 인정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자신감과 자존감은 한 단계 더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최상위권들의 의지나 도끼나 노력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작은 경험, 포기하고 싶을 때 10분 더 했던 게 하나하나 쌓여서 이 독한 놈, 의지력 있는 놈, 노력 잘하는 놈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그거 오늘부터 하나하나 쌓아나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바뀔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늘 최선을 다해서 이번 시험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잘해봅시다. 포기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을 쌓는다. 그것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봅시다. 화이팅입니다.